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6학년 체육 안전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시설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교과서와 필기구, 공책이나 A4 용지를 준비해주세요. 수업은 교과서를 활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교과서에 있는 활동을 할 때 칸이 부족할 경우 개인적으로 준비한 공책이나 A4 용지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오늘은 A4 용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A4 용지를 준비해주세요. A4 용지가 없는 친구들은 공책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은 중단원 운동시설과 안전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알아보고 운동시설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단원 시작입니다. 먼저 중단원 운동시설과 안전을 배우면 여러분은 다양한 운동시설을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사례를 통해 안전사고의 종류와 원인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안전사고의 사례를 살펴봐야 할까요? 운동시설을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고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고가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한 사고가 또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사례가 중요합니다. 사례를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운동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운동시설과 안전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 교과서 122쪽 왼쪽 위를 보면 무엇을 배울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시설 안전사고의 종류와 원인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운동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운동시설의 올바른 이용법과 안전수칙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신체활동 중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신체활동을 하다가 주변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지금부터 A4 용지나 공책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작성해 보세요. 작성 시간은 2분입니다. 준비, 시작!
다 작성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봤던 안전사고 사례를 같이 봅시다. 선생님이 집 근처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농구 골대를 정글짐처럼 매달려서 올라가다가 손이 미끄러워서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 친구를 봤습니다. 옆에 부모님이 계셨는데도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농구 골대에 매달리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농구 골대가 무거워서 앞으로 쏠리는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풋살 골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있는 풋살 골대는 운동장에 고정을 시켜뒀지만 고정되지 않은 풋살 골대는 생각보다 가벼워서 매달리면 앞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망가졌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 농구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농구공에 얼굴을 맞은 친구도 봤고요. 배드민턴을 할 때 라켓을 휘두르면서 하니까 근처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을 하는 친구 옆으로 공을 주우러 가다가 라켓에 얼굴을 맞는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전사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시설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종류와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22쪽, 123쪽 그림을 함께 봅시다. 그림을 보고 활동 1을 함께 생각해보고 작성해봅시다. 먼저 여러분이 읽어보고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2분 주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 작성했나요? 다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봅시다. 먼저 122쪽 가운데 배수로를 봐주세요. 여학생이 걸어가다가 발이 어떻게 됐나요? 발이 배수로에 빠졌죠. 배수로 덮개가 제대로 덮여있지 않아서 발이 빠진 것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뿐만 아니라 맨홀 뚜껑도 조심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 동그란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을 흔히 맨홀이라고 하는데요.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하다가 잠시 작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열면 정말 깊어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걸어갈 때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말고 앞, 뒤, 좌우를 살피면서 걸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왼쪽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친구를 보세요. 축구공만 바라보다가 축구 골대에 부딪혔네요. 충돌했다고 해도 됩니다. 원인이 뭐예요? 공에만 집중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림에서는 공에만 집중해서 부딪혔다고 나오는데요. 실제 경기를 하다 보면 달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멈추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망가진 운동기구에 앉았다가 넘어진 친구가 보이죠? 원인이 뭔가요? 사용할 기구의 상태를 점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23쪽 농구 골대를 보세요. 농구 골대 기둥에 매달리다가 떨어지는 친구가 보이네요. 공원에 있는 농구 골대의 모습이 대부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덩크슛을 해보겠다고 골대에 매달려서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공원에 설치된 농구 골대는 대부분 약해서 매달리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 옆에 철봉을 보세요. 여러분 철봉 많이 하시나요? 그림을 보면 녹슬어 날카로워진 철봉에 손을 다친 여학생이 보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철봉의 상태를 점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시설이 많이 좋아져서 녹슨 철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녹슨 철봉 말고 반짝반짝 빛나는 새 철봉을 잡고 철봉 운동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면 손바닥과 철봉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서 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땀이 차서 철봉을 놓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손이 찢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름사다리 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졌다는 친구가 보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사용 방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름사다리는 손으로 잡고 이동하는 기구인데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가서 구름사다리를 밟고 건너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을 잘못 헛디디면 추락하면서 구름사다리에 부딪히거나 땅에 그대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교과서 123쪽 위에 그래프를 봅시다.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야외 운동기구의 위해 사례 분석 결과가 나와 있네요. 2016년에 야외 운동기구 안전 실태 조사를 했는데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운동시설 이용 중 찢어짐이 가장 많았고 타박상, 찰과상, 골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쇠로 되어 있죠.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돌아가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운동기구들을 이용할 때 순간 방심하면 손이 기구에 끼면서 찢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는 안전사고가 늘 우리 근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과제입니다. A4용지에 4가지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하고 수행평가를 볼 때 제출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A4용지에 화면에 있는 4가지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하고 수행평가를 볼 때, 즉 등교 수업을 해서 수행평가를 보는 날 제출하면 됩니다. A4용지 맨 위에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답을 작성하세요. 분량은 A4용지 한 장을 넘기지 마세요. 반드시 수행평가를 보는 날 등교 수업 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제를 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경험한 다양한 운동시설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다양하게 찾아보고 무엇이 있는지 작성하세요. 두 번째는 교과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장소와 상황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만 알아보고 여러분이 찾아본 세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서 이용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122, 123쪽에 종류 원인으로 구분해서 나와 있죠. 여러분도 세 가지 안전사고의 종류와 원인을 각각 찾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운동시설 중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찾아서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서 평소 공원을 다닐 때 봤던 운동기구 중에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저건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운동시설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어떤 운동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고 운동시설 이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작성해 보세요. 체육관, 운동장 어디든 좋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운동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등교 수업 때 수업 듣고 집에 가는 길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빠짐없이 해보세요.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 영상을 되돌려보고 꼭 다시 확인하세요. 오늘 수업은 교과서 122, 123쪽 그림을 보고 안전사고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을 잊지 말고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조심히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꼭 해야 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24, 125쪽 운동시설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조사하고 예방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운동시설 이용 중 발생한 응급상황의 종류와 특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하고 나면 여러분 모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과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등교해서 과제와 관련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